시장 듣겠습니다. 네, 시장 동시호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가둬놓고 종목별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장세가 연출됩니다. 당연히 시장 뒤로 밀리기 마련이고요.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1조 이상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시장이 0.76% 내리면서 1965선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1980선에 안착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다시 한번 힘없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는 소폭 매수를 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큰 폭으로 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67억 매수고요. 기관이 그런데 2천억 이상 매도하면서 시장의 안전반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은 더 밀립니다. 오늘 보합에서 딱 시작을 했던 코스닥인데요. 0.9%까지 밀리면서 540포인트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185억 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3억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 살펴보시죠. 자, 삼성전자가 0.6%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1.95%대 오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약보합을 기록하는 반면에 한국전력이 또 오늘 상승세입니다. 포스코 그리고 네이버가 약세고요. 신한지주도 1% 이상, KB금융지주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실까요? 자, 다음 카카오가 4%까지 밀리면서 14만 600원대 내려와 있고요. 셀트리온이 1% 이상, CJ 오쇼핑이 오늘 2%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GS홈쇼핑도 마찬가지고요. 컴투스가 지금 딱 보합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CJ E&M은 0.4%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부터 확인해 볼까요? 유가 급락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브렌트유가 75달러 밑으로 떨어졌죠. 4년 만에 처음입니다.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원가 절감의 효과 대한항공에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6% 이상 상승하면서 44,700원. 비단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한진칼까지 함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급락에 몸살을 앓고 있는 종목들은 정유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GS가 2%대까지 떨어지고요. S-오일이 4.75%, 정유주 가운데서는 SK이노베이션이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5% 넘게 떨어지면서 81,4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의 최근의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가 인식으로 인해서 조금 한 2, 3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듯 싶다가 주가가 6일 연속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나죠. 오펙의 감축이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들린 이후로 사흘째 상승세입니다. 오늘 장중한 때 83,300원 까지 내려가기도 했고요. 외국인들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면서 SK이노베이션이 급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소재주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화학과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입니다. 금호석유가 1.8%, LG화학이 5.5%, 롯데케미칼이 5.6%까지 급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유가 하락에 함께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료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다시 1,100원대를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1,110원대를 넘어서면서 원재료를 주로 수입하는 이 음식료 업종이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농심이 0.9%, 남양유업이 1.2% 이상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CJ제일제당 역시 약세입니다. 오리온이 1.8%, 삼lik식품이 1.3% 이상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형 음식료 업종은 더 큰 폭의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롯데제과가 3%, 롯데칠성이 2.5%, 삼양식품이 2.2%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뚜기는 3.4%, 서울식품, 롯데푸드 그리고 크라운제과까지 4%대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트론과 게임비 살펴볼 텐데요. 파트론부터 확인해 보죠. 내년도부터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목표가를 13,500원까지 올렸고요. 오늘 6%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11,200원대 기록합니다. 게임빌 살펴보시죠. 오늘 게임빌이 10% 이상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163,900원까지 기록하면서 모바일 게임주 가운데 오늘은 게임빌이 다시 한번 왕권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3인의 마감 전략 함께 하시죠.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기술적 흐름에 기댄 접근 정도로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죠. 와는 이효금 파트너, 코스피가 박스권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고 와운의 김우신 파트너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는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만 관심을 가지자라고 밝혔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입니다. 12월의 첫째 날 시장은 빠지고 있는데요.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시장이 유가 하락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가 약세로 인한 그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세를 보이면서 주식시장까지 이제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정유나 화학 그리고 조선이나 건설업종 같은 경기 민감 업종으로 이제 매도 물량이 좀 집중이 되면서 시장 약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존의 어떤 중국의 금리 인하나 그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기대감 같은 정책 이슈 기대감들이 이런 유가 인하로 인해서 기대감이 상쇄가 되면서 시장 그 실망 매물이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수급 흐름도 일단 매수를 유인할 만한 모멘텀이 좀 적은 편이고요. 역시 뭐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변화시킬 만한 모멘텀이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그 실적 기대감도 좀 나아지지 않고 있고요. 그나마 뭐 수급적인 부분들도 제한적이긴 했지만은 다시 또 소극적인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유가 약세로 인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항공이나 해운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종목들이 워낙 오르는 종목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 개선이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실적이 좋지 않았던 종목들이 추가적인 약세가 좀 진행되는 모습인데요. 더불어서 그 내수 관련 종목들도 이렇다 할 반등의 여건을 지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술적 흐름에 기대는 접근 정도만 유효한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크더라도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상당히 이제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시장을 좀 비켜놔서 관망해 보시는 전략도 좀 한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잠시 지점 우원명 부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감 중계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플인베스트 정은성 팀장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부터 예상 체결 지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금일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는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1965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딱 유가 전쟁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가의 급락 여파에 따라서 화학과 철강, 정유주들을 중심으로 한 경기 민감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힘을 쓰지 못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선물 매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도 위축되어가는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 대한 예상 체결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상당히 아쉽죠. 보합에서 시작을 했다가 뒤로 밀리는데 오늘 마지막에 540선을 지켜내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현재 잡히고 있는 예상 체결 지수는 539선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금융 투자 창구를 통한 매도세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엔터라든지 전자결제주 정도만이 강세 흐름을 보이는 점 특징으로 좀 안내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실적 발표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실적에 따라서의 종목별 급락세가 좀 연출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 점이 오늘장 또 가장 유효한 유의점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역시나 오늘 하락세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12월 첫째 날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유가 하락에 타격을 받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이고요. 오늘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 1조 원 넘는 매도 공세를 펼치면서 지수 자체를 가둬놓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개별 종목을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다시금 상승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수출주들도 다시 한번 몸살을 앓으면서 시장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종가 확인해 보고요. 그와 관련된 특징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오늘 선물시장까지 약세로 마감이 됩니다. 갤럭시 노트4, 아이폰 6라면 슈피겐. 슈피겐 코리아가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12월 1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월요일 시장이었고요.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코스피가 0.79% 떨어진 1965선, 코스닥 지수는 안타깝게도 540선 지키지 못하고 마무리를 짓네요. 오늘 코스피 시장 특징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예상대로 1965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유가 전쟁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과 시장 흐름이 크게 다지는 않습니다. 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이 딱 나눠서
지수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항공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항공료의 하향 안정화 지속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오늘도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다가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수혜감들이 나타나면서 한진그룹주가 격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진해운홀딩스를 중심으로 한진해운과 대한항공 그리고 한국공항까지 전반적으로 한진그룹의 강세가 오늘 시장에 그나마 시장을 방어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전자 업종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그나마 유입되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방어하는 업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급락을 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정유화학, 조선주가 다시 급락세가 나타나는 모습인데 사실은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추세적인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냈던 종목들이 정유화학, 조선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정유화학, 조선주들이 다시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 코스피가 추가적인 상승에 여전히 물음표를 다는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CJ 대한통운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었는데 미국의 최대 셰일 기간인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이 직구 매도 늘어난다는 소식들이 나타나면서 배송 물량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무화기 무려 9%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에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4%, 46.4%가 증가하면서 이제 4월은 성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성수기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3분기에서 4분기에 더 강해진다는 것이 주가 상승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9.2%가 증가하면서 실적 호소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다시 한번 8%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하나투어는 겨울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오늘도 하나투어가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세실업은 4분기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의 상승 종목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없고 유가에 대해서 경기 민감주들의 반응이 격하게 좀 일어나는 가운데서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또는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가 확연하게 바뀌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AK홀딩스는 3분기 호실적도 있었지만은 내년 3월에 제주항공의 상장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요. 물론 상장 요건은 다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장이 된다면 약 2천억 원의 현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하락했던 종목들도 오늘 하락폭을 다소 좀 크게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교보증권이 다시 한번 6.5%가량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은행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참여할 때는 재무구조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현금 동원 능력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이제는 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들이 나타나면서 급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참여해도 하락하고 있고요. 참여하지 않아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CNG도 6.5%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담배가 인상이 이제 여야 합의가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2,000원을 인상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연말로 오면서 1,500원에서 1,000원 정도 기대감이 약간 높아졌었거든요. 근데 다시 2,000원 하위 오면서 실망 매물이 출현하면서 6%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 테크윈도 7%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2,500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빅딜이 일어나면서 하나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 지금 무산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무산 소식에 인해서 7%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OCI가 여전히 저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특징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 그야말로 오늘 급등락을 보였던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외환시장 마감 상황 먼저 아시아 증시 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리딩투자증권 투자전략 무성재 팀장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타 아시아 증시 월요일 시장 어떻게 마감되고 있습니까? 오늘 장 초반 시장 분위기는 아시아 증시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0.75% 상승한 17,590.10포인트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달러엔의 움직임 118.94엔선의 움직임 보이면서 엔 약세 기조에 따른 시장에서의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일본 증시는 계속적인 강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고 있고 달러엔의 움직임 또한 계속적으로 약세 기조가 이끌어 나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와 반면 중국 증시는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2,700가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오후장 들어 점차 상승폭을 줄여나가더니 현재 상인 종합주가 지수는 0.30% 하락한 2,674.68포인트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간망세가 좀 많이 커지고 있고 7거래일 연속 지수가 상승하면서 10%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던 만큼 단기 차익 매도 물량 출현과 함께 증시는 약세 기조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던 만큼 오늘 단기 조정의 움직임 보이면서 2,650선 부근까지도 하락할 여지는 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2,700선에서 단기 차익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간망세 속에서 오늘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약보합세 움직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런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우성재 팀장과 함께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하게 시장을 좀 상승에 대한 흐름을 좀 보여주거나 혹은 하방으로 강하게 좀 밀고 내려가는 뚜렷한 테마별, 업종별의 흐름은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도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들에 따라서 업종 내에서도 주가의 차별화는 여전한 상황이었었고요. 엔터나 전자결제주의 강세 흐름 앞서 좀 정리를 드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오늘장 다음 카카오가 4% 가까운 하락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진 않은 상황이었었는데요. 장중 내내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도세가 다소 좀 집중됐었던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 있었을 거고요. 셀트리온은 1.4% 정도의 상승을 보였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홈쇼핑 관련된 종목들이 1%에서 2% 정도대의 하락 흐름을 동반해서 좀 보였습니다. 게임빌이 오늘 참 드라마틱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장 초반까지만 해도 3% 정도의 급락세가 좀 발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후에 V자 급반등을 좀 시연을 했습니다. 지금 기존의 출시 게임 외에 10개 국가의 그 소프트 론칭된 엘룬 사가에 대한 동시 흥행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형성이 됐다라는 말씀과 함께 11% 정도의 초강세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정리를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늘장 SFA라든지 성우하이텍 등은 2%대의 하락 흐름을 보였고요. 지난주 실적 적자와 함께 다소 좀 부진한 실적 보였었던 포스코 ICT는 4%대의 추가적인 하락 흐름을 보였고 웹젠의 경우에는 강세 흐름을 더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었습니다. 이 밖에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좀 안내를 드려보면요. 첫 번째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앞서 또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오늘장 6%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었죠. 블루투스 헤드셋과 같은 신규 액세서리 사업의 본격화로 인해서 내년도 실적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오늘장 크게 흔들렸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평화전공인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약세 흐름을 좀 보이는 가운데 평화전공은 7.7% 가까운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개파락한 이후에 오히려 하락폭을 계속적으로 확대시키는 모습이었었는데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8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무려 68%나 급감을 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큰 폭 실적이 좀 하회를 했다라는 분석에 이런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부진했었던 종목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위닉스인데요. 위닉스 3분기 106억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적자 전환되는 모습과 함께 오늘 장 초반의 시가가 11% 마이너스권이었었는데요. 이 종목은 앞서 평화전공과는 다르게 오히려 조금 더 크게 낙폭을 출발을 해서 음봉에서 양봉으로 좀 전환되면서 4.4% 정도의 손실폭으로 좀 마감이 됐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 종목은 좀 신저가를 찍으면서 장중에 저가 매수세가 일정 부분 유입됐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 확인을 해봤습니다. 외환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모자산운용 오현석 상무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110원대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상황 자세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잠시 하락 추세로 전환됐던 원달러 환율이 재차 1110원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엔 제정 환율이 장 초반 932원 레벨까지 하락한 것은요. 글로벌 외환 시장이 얼마나 지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저 그리고 달러 강세가 재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규모 무역 수지 흑자에 의해서 1110원대 달러 매물이 강하게 포진한 우리나라 외환 시장의 원달러 환율 상승이 그다지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가 이런 점들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1120원에 근접한 모습을 보였던 장 초반과는 달리 달러 내고 물량에 따라서 장중 내내 하락을 지속하면서 1112원까지 원달러 환율은 하락을 했었습니다. 장 막판 엔달러 환율의 상승에 따라서 소폭 상승하며 마무리가 됐는데요. 원엔 제정 환율은 936원까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반복해서 언급드린 것처럼 엔달러 환율의 움직임에 동조화되다 보니 엔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이 국내 외환 시장에 영향을 실시간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장중 119엔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은 유가 하락에 따른 일본의 디플레이션 압력, 거기에 대한 위협을 반영하는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약 2주간 1110원대에서 활발하게 달러 내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상승 탄력이 소진되는 것처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은요. 이번 주 어느 정도 레벨을 유지할지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20엔대로 진입하게 되면요. 원달러 환율 역시 1120원대로 레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난주처럼 1110원을 중심으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코스모 자산운용 오현석 상무와 함께 원달러 환율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수급 특징주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나눠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거의 2천억 넘는 매도세를 기록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570억 소폭 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외국인들이 장막판으로 가면서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574억 정도 매수세를 유지했고요.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이 2천억 이상 매도를 했었는데, 그러나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에 의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금융 투자에 대한 매도세가 1,700억 이상 나왔었거든요. 오히려 연기금 매수세가 나타났고 투신권의 매도세도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금일 금융 투자의 매도세는 일회성 매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종목별로 살펴본다면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약 790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매수의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 STS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채운 이후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로 집중을 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신한지주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롯데케미칼, 삼성생명 순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던 반면에 KCC와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 하나금융지주, 대우인터내셔널 순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반대로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업종군 종목을 살펴보니까 오늘 운수장비 업종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2시 이후에 오후장 이후에 현대차가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 상승은 어느 정도 하락은 어느 정도 방어하는 모습이었었는데, 금일 기관 투자자들은 현대차를 가장 많이 매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이 외에도 한진칼과 대한항공, 기아차, SK하이닉스 순으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군을 살펴보면 롯데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신한지주, 삼성전자, 네이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모습. 전체적으로 유가 하락에 피해가 많은 종목군을 가장 탑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금융 투자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해서 약 620억, 이 외에도 타이거 200과 코덱스 200에 대해서 매도세가 나타났다는 점, 전체적으로 금융 투자는 ETF 순으로 매도세가 나타났다는 점이 오늘 시장 수급별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수급 특징주 확인을 해봤습니다. 선물 시장이 지금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코스모 자산운용 와운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의 1조가 넘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2.7포인트 하락한 257.39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 투자들이 장중에 1조 원을 상회하는 매도세가 좀 출회되면서 시장을 좀 누르고 있었지만, 장중에는 기관 투자들과 개인 투자들의 방어세로 인해서 시장은 추가 하락 없이 횡보세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큰 의미를 두고 매도를 했다기보다는 일단 차익성 매물들 일정 부분이 출혈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시장의 영향권 내일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좀 되겠고요. 또 베이시스가 좀 악화되면서 프로그램 쪽 매도가 출혈했던 부분이 오늘 시장의 약세에 주요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까지 유지됐던 박스 상단권이었던 253포인트가 지금 종가상 이탈된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장세에서 박스권 중심권인 252포인트까지 재안착하는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252포인트를 안착하기 이전까지는 상승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고 252포인트가 안착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253포인트를 향해 가는 반등 장세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현재 외국인 투자들이 조금 강한 매도세가 출혈됐지만 이 부분들이 윈도우 드레싱이 좀 끝난 이후에 지금 물량이 좀 출혈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장세까지 한번 확인하고 나서 이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하자라는 의미로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너무 크게 물량에 신경 쓰지 마시고 아직은 박스 하단권에 견주한 지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드리면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 확인해 볼까요? 네, 금일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준 종목 1위는 동일합니다. 바로 게임빌인데요. 드라마틱한 상승을 이끌었었던 주된 요인, 수급적인 부분들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 밖에 파트론과 메디톡스가 각각 매수 10위권의 종목들 중에 중복된 종목이었었고요. 외국인의 경우는 이 밖에 DNF 등을 또 매수를 해줬고 기관들의 경우에는 로만손 같은 종목들을 또 매수를 해줬습니다. 반면 매도한 종목들은 좀 집중이 되기보다는 상당히 좀 분산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금일 외국인의 매도 1위는 네오이즈 게임즈가 차지를 했고요. 이 밖에 제넥신과 YG 엔터테인먼트가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한국사이버결제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이 밖에 실적 부진했었던 경창산업을 두 번째로 매도를 했고 이 밖에 다음카카오와 시젠 등으로도 역시 매도세가 상당 부분 출회됐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짓고요.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일단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 많이 흔든 점,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매도가 나온 점을 일회성으로 생각하시는 전문가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12월 첫째 날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코스피 시장 내일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와 그리고 금융 투자의 매도에 대해서 일회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인 매도가 나타나려면 선물 시장과 더불어서 현물 시장도 매도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현물 시장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선물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도를 크게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 크게 의미가 없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금융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투자는 투신권이라든가 보험, 연기금처럼 장기적 투자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를 엄청 잘하는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단타를 잘 치는 기관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오늘 선물 매수와 더불어서 코덱스 쪽, 그러니까 ETF 쪽에 매도를 했다라는 점은 단기적으로 차익거래에 집중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수는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는 상태에서 업종별로 주가 차별화만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시장별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은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펙에서 셰일가스와 가격 전쟁을 시도했기 때문에 유가의 가격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유가의 수혜를 받는 업종군들의 상승세가 더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다라고 한다 하지만은 여전히 항공이라든가 운송 여행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은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여전히 연말로 가면 갈수록 배당 투자의 매력도도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연말까지 해서 큰 손실 없이 견조한 수익은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 대한 전략도 필요해지는 시점입니다. 540선 아래에서 마무리가 됐죠. 사실 오늘 구간으로 설명을 하자면 반등이 좀 나타났어야 하는 구간이죠. 여기서 다시 꺾이면서 코스닥 시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11월 내내 530과 550선의 박스권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종가는 딱 그 박스권의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에 좀 반등을 시도하면서 550선에 대해서 좀 근접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약세와 함께 530선의 지지를 또 한 번 확인을 할 것이냐에 좀 기로에 놓였기 때문에 내일장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은 코스피처럼 업종별로 지금 움직임 자체가 뚜렷한 상황은 아닙니다. 종목 이슈에 따라서 한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쪽보다는 개별적 종목들의 이슈와 모멘텀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허윤정 연구원과 오늘 시장 자세한 정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1월 첫날 분위기가 좋지 않네요. 내일 시장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어지는 프로그램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